안녕하십니까. 노조입니다. 예. 오늘은 그 매장에 이렇게 매장이 좀 한산해서 그 시카약의 그 레스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 뭐 카약을 굉장히 잘 타는 고수도 아니고 또 아주 오랫동안 뭐 한 10년 이상 타는 고수도 아닙니다. 대한민국에는 그 저희 대장님도 배를 굉장히 오래 타셨지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. 그 강호에는 고수가 많다고. 저보다 배를 상당히 잘 타시는 분들도 많고 또 더 많은 해박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그런 분들은 뭐 이 영상을 패스하셔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그 카약을 타면서 저도 정말 그 많은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. 팀으로 꾸려서 이렇게 투어를 나갔을 때, 또 그리고 내 혼자서 바다를 나갔을 때, 그 어떤 그 가슴 속에 밀려오는 그 수많은 생각들, 도대체 이걸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? 근데 이제 팀 주행을 하게 되면, 더군다나 그 팀에 이렇게 고수분들이 있으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. 내가 뭐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캡사이징이라 그러죠. 자빠졌을 때도 옆에 있는 동료가 바로 이렇게 레스큐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거의 뭐 마음을 갖다가 마음이 일단 편안합니다. 저는 항상 그 배를 배울 때는 항상 옆에 그 우리 클럽 식구들이 있었습니다. 대장님한테 저는 그 너구리 대장님한테 배를 배웠지만 항상 그 제가 혼자 그 배를 타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. 내 혼자서 바다를 이제 주행한 거는요.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 시카약은 다 이렇게 10인입니다. 이렇게 엉덩이하고 허벅지, 무릎이 배 안에 들어가서 그 스쿼트로 밀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험한 파도에서 혹시라도 캡사이징 자빠졌을 때 내가 올라타지 못하고 계속 물을 먹게 되고, 또 피나는 훈련을 해서 내가 롤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롤을 실패해서 또 캡사이징 됐을 때 분리돼서 올라타지 못하고 계속 떠내려가면 어쩌나. 저도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. 저녁마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진짜 이 구부러져서 롤이 안 되고 롤에 실패하게 되고 뭐 전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 뭐 암만 배를 잘 타는 사람도 롤을 했을 때 척파 다시 시계 맞으면 넘어갑니다. 못 일어납니다. 그거는 그 자연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뭐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 세팅이 잘못되거나 해서 롤 실패도 많이 하지만 나중에 되면 정말 정상적으로 깊이 이렇게 패드를 올리고 그 순식간에 그 내가 배운 대로 반동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섰는데 파도가 반대쪽으로 칠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시 캡사이징 됩니다. 그러다 보면 물을 먹게 됩니다. 그래서 분리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분리되고 나면 정신도 없고 막 그 기관지로 바닷물이 짠물이 넘어가지고 기침도 심하게 하게 되고 멘탈이 깨지기도 합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 많은 생각 끝에 지금 제 그 유튜브에 올라 있는 많은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카약 선수에 보면 그 플로트가 항상 저는 그걸 분리 자체를 안 합니다. 저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50대 중반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플로트를 제가 전에 심하게 혼자서 그 주행하다가 자빠져가지고 그 세 번 만에 롤을 성공했을 때도 있습니다. 근데 갯바위에 밀려가가지고 배가 90도로 돌아가고 그 세 번 만에 짠물 먹으면서 롤에 성공을 해서 그때 이제 해치에 올려뒀던 물병이 유실되면서 제가 그 물병이 유실돼서 이렇게 물병이 날아가서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또 제가 그 현장을 무조건 빠져나왔습니다. 그 물병을 버리고 제가 그 갯바위 쪽으로 그 쓸려가는 게 너무 싫어서 바로 이렇게 후진으로 그 현장을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렵고 거기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으로 인해서 또 자기 마음을 또 이렇게 뭐 다스리고
이렇게 당금질 한다 그러죠. 그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진짜 집채만한 파도가 달려드는데 겁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진짜 구부려져서 캡사이징 됐을 때 그 뭐 롤 세팅하면서 막 정말 그 험한 그 갯바위에서 자빠지면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이 귓가에 괄괄괄괄괄괄 하면서 물 흐르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. 이 바다에서 진짜 시카약 하다가 자빠져서 날아가서 갯바위 쪽으로 쓸리면 물이 콱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스쳐 지나갑니다. 그때는 정말 겁납니다. 누구라도. 근데 이제 그래도 배운 대로 세팅해서 당겨야 됩니다. 그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마음을 다 잡았냐면 저는 플로트를 앞에 걸어놓고 플로트를 걸어서 패들에 걸어서 그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많이 있죠. 패들 끝에 플로트 걸어서 이제 올라타는 방법. 예. 그렇게도 연습을 많이 했고 근데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험한 바다를 혼자서 나갔는데 보통 안 나가는 게 제일 좋겠죠. 나갔는데 난 자신 있다고 이렇게 어느 정도 파도가 있어도 이제 자신 있었기 때문에 나갔는데 단독 주행을 하였는데 잡아줬다고 칩시다. 잡아줬다고 쳤을 때 그 나의 기량 밖에 있는 나의 수준보다 더 높은 파도를 만나게 되면 계속 자빠지게 됩니다. 예. 롤을 뭐 잘하고 못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. 이 유튜브에 보면 이제 고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. 진짜 고수는 잘 자빠지지 않는다고. 예, 그건 맞는 말입니다. 예. 정말 배를 잘 타는 사람은 잘 안 넘어집니다. 예. 다 그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전에 브레이스로 다 잡아버립니다. 하다못해 정말 시게 맞아도 하이브레이스로 잡아버립니다. 로브레이스 각이 아니더라도. 근데 이제 자빠져서 내가 만약에 저도 카약을 되게 잘 타는 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만약에 쭉 바다가 제가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카약을 타고 혼자서 쫙 갔는데 바다란 거는 실시간으로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? 그 끌다가 더 심하게 내 한계 밖을 벗어났다고 예를 들어 칩시다. 그러면 잡아줄 거 아닙니까? 저도 사람인데 잡아졌는데 뭐 롤 쳐서 성공했다고 칩시다. 또 잡아집니다. 정말 운이 나쁘다면 정말 험한 환경을 만나면 계속 잡아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뭐 우리가 배우는 카우보이 뭐 레스큐 뒤쪽에서 올라타는 카우보이 레스큐나 옆에서 타거나 플로트로 걸어서 타도 또 잡아질 수도 있습니다. 주행하다가 그래 되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뭐 배 잡고 휴대폰 들어서 뭐 112에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도 물론 전화기 항상 갖고 다닙니다. 근데 112에 신고해도 돼요. 예, 그건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옛날에 카약에 그 뒤에 템페스트 뒤에 거기 알루미늄 그 스대행으로 되어 있는 그걸 붙였습니다. 장착을 했습니다. 장착을 해가지고 그 보조배를 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 지금 제 영상 한 번씩 보시면 그게 보일 텐데 그 카메라 마운트도 붙이고 보조배도 붙일 수 있는 마운트입니다.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. 이 사람이 그 어떤 극악의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뭐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는 정말 내가 혼자 예를 들어서 계속 배를 타게 돼야만 될 상황이라면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 많이 안 오고 또 내하고 내 그 짝지인 대장님도 뭐 부재 중이고 이러는데 내가 배를 타고 싶은 겁니다. 그러면 배를 타야겠죠. 근데 이제 그 예비 패드를 갖고 갑니다. 뒤에 해치 쪽에 싣거나 뒤쪽 라인에 걸어가지고 예비 패드를 갖고 가서 그 플로트 있죠. 플로트를 두 개를 걸면 됩니다. 예비 패드를 뒤에 선미 쪽에 걸고 그 패들 끝에 양쪽에 플로트를 갖다 한 개씩 걸면 그 현장에서 파도가 안 마심에도 보조배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제가 요즘은 좀 나태해져서 장화 신고 카약을 탑니다. 근데 제가 날이 조금 풀리면 제가 그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캡사이징 해서 분리시키고 뒤쪽에 있는 예비 패드를 그 뒤에 선미 쪽에 장착해서 플로트에 바람을 넣어서 양쪽에 그 보조배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다시 올라타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물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그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제가 유튜브를 보거나 그 뭐 어떤 다른 뭐 카약 카페나 카약 대한민국에는 저도 매니아이기 때문에 뭐
모든 영상을 다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받는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은 없었습니다. 정말 카우보이 레스큐를 잘하는 영상도 봤고, 정말 그 뭐 플로트로 복원을 잘 하시는 분도 봤고, 롤을 잘 하시는 분도 봤고, 그 다음에 뭐 서로 상호 레스큐 하시는 것들은 뭐 수없이도 봤고, 그런데 정말 혼자 그 남바다에서 캡사이징 됐을 때 그걸 빠져나오는 영상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와, 내가 카약을 좋아하는데 겁난다. 아, 저거 나가면 죽는 거 아닌가? 혼자서 타면.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혼자서 잘 안 타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제가 그 혼자서 카약을 탈 수 있는 레벨은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판단도 물론 선택도 자기의 몫이고 책임도 자신의 몫입니다. 근데 저는 나도 사람인데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내가 브레이스를 갖다가 계속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지면, 또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또 뒤집어지면 저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뭐 스프스키를 보통 많이 타시던데, 스프스키를 타시는 분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. 아, 리마운트가 쉽고, 리마운트 쉽습니다. 예,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코브라 카약이라고 스프스키 비슷한 그 시동 카약을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그 부산에서 제가 중고로 하나 구입을 했는데, 리마운트가 쉽습니다. 쉽고 정말 그 마음이 편한데, 문제는 그 무릎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남바다에서 스프스키가 더 잘 넘어집니다. 제가 몰아본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배를 갖다가 무릎으로 꽉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리마운트는 스프스키가 쉽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, 남바다에서 치고 나가는 그런 것은 카약이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스프스키로 똑같은 환경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스프스키가 카약보다 불리합니다. 물론 속도는 더 빠르고 하지만 스프스키로, 그러니까 정말 카약 고수가 스프스키를 타고 그 바다를 가는 거하고 카약을 타고 그 바다를 가는 거하고는 카약이 더 쉬울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도. 그렇기 때문에 와, 그 대신에 리마운트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에 카약에 대해서 도전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. 모든 거는 자기가 그 마음먹기 나름입니다. 예. 뭐 이렇게 정말 그 극한의 그런 상황에서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저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겁나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저도 수많은 고뇌 끝에, 아,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해경에 전화를 하는 게 맞나?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. 뒤집어졌을 때 배를 놓치면 게임 오버입니다. 배를 놓치면 우리가 타는 뭐 서프나 카약이나 뭐 모든 것들이 우리 몸보다 가볍고 많이 저는 몸무게가 뭐 9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뭐 카약 제 배도 25kg 나갑니다. 짐을 실어도 30kg밖에 안 나갑니다. 그리고 또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뭐 척파 바람 맞았다면 진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. 한 100m씩 가버립니다. 못 잡습니다. 회수 안 됩니다. 그래서 서프는 뭐 라인을 연결하는데 카약은 라인을 걸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구부러졌을 때 무조건 배만 잡고 있으면, 나머지 그 카약은 대신에 옆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 쫙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 잡고 움직이면서 작업하면 됩니다. 그 카약 자체가 격벽이 있고 부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.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기 배에다가 보통 뭐 구멍 내는 게 싫어서 나는 어떤 일서도 내 카약에 구멍을 안 내겠다.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살아야 되고,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 천년 만년 사는 이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. 뭐 오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. 저는 70년 뭐 많이 살아봤자 제가 뭐 우리 가족들 남자들 평균 수명이 한 80 되는데 저는 뭐 담배를 많이 피워서 80도 자신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쓰고 있는 동안 즐기고, 물론 즐기면서 아껴야겠죠. 예, 아끼면서 즐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대응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제가 그 영상을 그 배에 그 구멍 낸 것도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뒤쪽에 현장에서 그 보조배를 붙이는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마음만 먹으면. 예, 인간은 뭐든지
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절대 뭐 아니 내가 현장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내 손해인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안전은 자기가 책임지고 지켜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도 있다. 제가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한 번도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. 예, 외국 사이트든 한국 사이트든 안 그러면 어떤 카야크의 그런 사이트에서도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영상을 이 영상을 찍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제가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날이 조금 풀리면 제가 3mm 입고 물에 둥둥 떠가지고 그렇게 작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파도도 있어야 됩니다. 사실 뭐 평소에서는 쉽습니다. 그래서 제가 너울도 좀 있는데 가서 그 영상을 찍어주실 분이 또 우리 대장님 밖에 없네요. 그래서 그런 영상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뭐 카약 타시는 분들 보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내보다 뭐 네가 잘 타네, 내가 잘 타네, 여기가 명문이네, 뭐 여기가 우리 샵이 우리 클럽이 최고네 하는 그런 것은 다 그 사람들의 그 카약에 대한 애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나쁜 것도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좋은 그 정보가 있으면 서로 나누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남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배를 배울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. 우리 대장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예, 남을 인정할 줄 알고 또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. 그 모든 운동은 각자 그 자기 나름대로의 다 그게 있습니다. 자존심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남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는 도와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예절이라는 제가 말도 들었습니다. 저는 좀 나서기를 좋아하거든요. 막 웃고 막 이러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는 걸 좋아하는데, 그 예절, 그게 또 예절이라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. 그런데 뭐 그 말도 제가 봤을 때 맞는 말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한 명 제가 아는 어떤 분이라도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 진짜 한번 시행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. 내가 현장에서 뭐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빠져나오는 것도 그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그 좋은 방법입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제가 수많은 고뇌와 번뇌 끝에 그걸 착안해낸 방법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을 물론 쓰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, 여하튼 그 뭐 카약을 타시는 분들은 모두 안전하게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